안녕하세요. 맨 처음에 그 이론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입문, 경찰 공무원 입문이라고 그래서 기초 수업까지 해서 이제 이론 정리는 다 했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실제 시험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풀이를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론하고 기초 부분 일단 공부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론서에는 좀 어려웠겠지만 단원별로 문법 연습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식의 문법이랑 이제 어휘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실전 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해 파트는 우리 이론서의 독해 부분에 보면 거기에 이제 유형별 독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독해 유형 나오는 거니까 그걸로 연습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수준이 좀 높은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어려운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건 또 이론서의 그 2권 있죠? 그 2권에 보면 뒤편에 구문 독해라고 그래서 동사 구문, 품사 구문 거기에 이제 연습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되면 독해 파트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는 풀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바로 이제 문법과 어휘 부분을 같이 할 거예요. 먼저 그 차례 부분을 보면 파트 1에 이제 문법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단원별로 쭉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트 2에 어휘 부분이라고 그래서 또 이제 어휘가 단어와 수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어휘 파트는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 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들, 그런 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을 일단 좀 뽑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항상 문법 문제든 어휘 문제든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동영상 수업을 듣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 보듯이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 보듯이 아무 자료 참고하는 거 없이 시험 보듯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동영상을 듣고, 그리고 또 해당되는 분량만큼 들은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어휘 파트 같은 경우는 뒤에 해설도 나와 있지만 좀 그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갈 거니까 교재를 봐가면서 그냥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이 문법 파트 부분은 이 칠판으로 동영상 보면서 이 PPT 작업 한 걸 가지고 문법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할 거니까 문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어휘는 교재를 보면서 이제 빨리 읽어 나가면서 답을 체크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 문법과 어휘를 각각 별도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문법만 쭉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지루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과 어휘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어느 일정 부분을 분량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병행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뭐 독해 부분 같은 게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이라든가 그 독해 부분에 구문 독해 같은 게 약간 어려운 분들은 그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독해 부분에서요,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봐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문법, 어휘, 독해를 그때그때 좀 분량을 조절해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제 전체적으로 지루한 감 없이 공부를 균형 있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획 짜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문법 파트 부분은 그 차례를 보면 1단원부터 20단원까지가 이제 쭉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 이론서에 각 단원별 문법 연습 문제 있었잖아요. 이 문법 연습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당되는 단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원별로 나눠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풀 이 문법 문제든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사지선다로 된 객관식 문제거든요.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단원을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나눠 놓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이 종합적인 이론이 한꺼번에 돼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지, 1단원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론에서 1단원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객관식에 있는 1단원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1단원부터가 완전히 다 종합 문제예요.
전체적인 전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었고, 다만 구분을 했던 이유는 이제 객관식 문제면 어떤 게 이제 답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과 관련되는 단원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문제를 풀겠지만 파트 1의 1장의 동사의 종류의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1단원과 관련된 그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가정법이라든가 우리가 뒤쪽에서 배웠던 뭐 특수구문이라든가 화법이라든가 뭐 일단 뭐 동사랑 관련된, 그리고 요 실제 요 객관식 문제도 기출 문제들도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원으로 분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범위는 전범위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역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영상 보고 수업을 들으면서 그 선택지에 나오는 부분도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파트는 가정법 뭐다, 또 이 파트는 특수구문에서 배운 거다, 또는 이 문장은 화법에서 우리가 배운 거다라는 말을 중간중간에 해주면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복습을 할 때 해당 파트를 이론서를 한 번씩 쭉 훑어보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진도를 나가되 각 단원의 문제들이 대부분 종합 문제라는 거, 전범위에 걸쳐 있는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들을 해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 그 교재 7페이지에 1단원으로 분류해 놓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들을 직접 이제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론을 다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처럼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넘어갈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여러분들이 또 지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들만 빨리빨리 뽑아서 문제를 풀 거니까 문제 푸는 속도는 문법이든 어휘든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만 잡아서 문제를 풀고, 또 이제 객관식 문제도 문제 푸는 요령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1단원부터 하기로 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방금 이제 얘기한 부분을 잠깐 한번 다시 보세요. cannot help 이 부분은 동명사가 관련되는 게 주고요. 동명사와 또 cannot but 이렇게 나가면 또 이 부분은 또 연관되는 부정사 파트랑 관련이 되기도 하고, 또 앞에 이렇게 cannot이라는 조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조동사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거이기도 하고, 또 여기 sympathize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동사의 종류에서 우리가 뭐 자동사냐 타동사냐, 동사의 종류에서 자동사로 쓰였냐 타동사로 쓰였냐 해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맞물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또 한 문장 한 문장 보면 여기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when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일 거고, 여기 I에서부터가 이제 주절이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는 또 접속사가 나오니까 요 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도 여러 단원이 이제 종합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좀 약하다거나 어느 전체적인 부분이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단원에 대한 복습도 해 나가고요. 또 문법 문제는 문법 문제로만 그치지 말고 이런 문제에 이제 정확한 정답이 나왔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문법적인 것도 있지만 암기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암기사항들을 제대로 외워놓으면 어휘 문제라든가 독해 문제가 또 같이 병행으로 공부가 되는 거니까 문법 문제든 어휘 문제든 독해 문제를 풀든 간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영역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종합적으로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철저하게 해놓으면 어휘와 독해도 이렇게 맞물려 실력이 따라오르는 거지, 문법만 했다고 그래서 어휘 문제와 독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문법 문제를 풀 때 복습을 철저하게 해놓으면 결국은 어휘와 독해 공부 같이 되는 거고요. 어휘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이 문장 분석 제대로 하고 해석 연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문장 분석이라는 건 우리가 문법을 배운 이유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휘 공부를 할 때도 문법 독해 같이 공부되는 거고, 또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항상 종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종합이 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 이 문법 부분을 이제 계속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왔던 거고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한 영역이든 조금씩 철저하게 공부해 놓으면 전체적인 부분이 정리가 될 테니까 다른 한 부분이 공부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 복습들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 놓으면 충분히 이제 다른 부분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번 문제부터 풀기로 해요.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이건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어도 어떤 영역이든 다 마찬가지고 문법 문제든 어휘 문제든 독해 문제든 먼저 문제 읽고요. 그리고 바로 선택지를 먼저 봐야 돼요. 문제를 읽고 선택지를 바로 봐서 그 선택지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초점을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머리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으로 올라가야 집중도 더 잘 되고 시간 단축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선택지를 안 본 상태에서 먼저 문제만 읽어보고 해석을 한 다음에 선택지를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 낭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을 할 때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 전체적인 걸 다 하기 위해서 뭐 해석을 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선택지를 보면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를 풀 때도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소에 연습을 하세요. 자, 먼저 1번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빈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택지를 바로 보란 말이에요. 봤더니 cannot help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과거지만 현재형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 수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는 정도 수준이 된다면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cannot help 그러면 바로 뒤에 ing가 온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관련된 동의어들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외우면 되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만 cannot help ing는 동의어가 cannot but 동사 원형 이렇게 돼요. 그리고 뜻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부정이 2번 되는 결론은 이제 강한 긍정의 뜻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제 못 외웠으면 문제 풀 때 더 어렵겠지만 이제 외운 분들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cannot help ing 됐죠? cannot but 동사 원형 맞죠? 또 cannot help ing 맞죠? 그래서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ing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관련된 부분은 틀린 부분이 없어요. 다만 이거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 hardly라는 단어는 특징이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부사편에서 배운 거예요. hardly라는 단어는 뜻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부정의 뜻이거든요. hardly는 특징이 not과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일단 문법적인 부분에서는요. 독해에서는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고 문법 문제를 풀 때는 hardly처럼 이런 부정의 뜻이 들어있는 단어들은 not과 함께 쓸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3번은 틀려요. not과 함께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 원형에서는 틀린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sympathize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sympathiz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를 쭉 보면 계속 sympathize라고 쭉 나오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 있어야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sympathize는 자동사예요. sympathize는 자동사고 자동사 뒤에 만약에 내용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가 만약에 와야 된다면 자동사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거랑 관련되는 게 이 문제는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sympathize랑 관련된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목적어 바로 붙었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여기에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to가 나왔고 여기는 with가 나왔죠.
그럼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1번은 또 전치사가 없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4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거로 외웠었어야 돼요. sympathize랑 관련된 수거는 sympathize with예요. 그래서 뭐뭐를 동정하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됐을 때는 일단 cannot help but 확인하고 sympathize가 자동사니까 관련된 전치사 with를 써야지 맞구나 해서 4번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면 된다고. 그러면 결론은 문제를 안 읽어도 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석을 한다는 게 자체가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를 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선택지에서 그냥 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2번과 관련된 부분은 화법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 중에 5형식 동사를 공부를 하고 났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명사, 부정사와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했으면 여기도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일단 선택지를 봤더니 quit라는 단어를 변형을 시켰고요. 그리고 quit 뒤에 smoke라는 단어가 변형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으면 이제 문제로 올라가요. 여기 told라는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있고 뒤에 because 있죠. 근데 because of는 전치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 구.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알맞은 말을 집어넣으란데 일단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투부정사나 ing나 ing, 투부정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텔과 관련했을 때 바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뒤에 문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세요. 5형식 문장. 이거 그 진도를 한 번 쭉 돌리는 학생들은 적어도 한 번 진도 나갈 때 5번, 6번 이상 나오는 설명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지 보세요. 주어, 동사 뒤에 이제 5형식 동사 왔다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가 오면 이게 이제 5형식 문장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의 형태가 올 때 동사의 형태는 바로 이 5형식 동사가 뭐냐에 의해서 여기가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5형식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요. 지각동사가 오면 결론 그냥 바로 얘기하면 투부정사가 오면 틀리고요.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 현재 분사가 와요. 사역동사는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원칙이고 준사역동사는 투부정사도 되고 to를 생략해도 되고 준준사역동사는 사역동사와 관련은 있지만 사역동사는 아니니까 다시 일반적인 5형식 동사처럼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형태가 올 때는 이 5형식 동사가 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keep 같은 단어는 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현재 분사 ing가 온다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 수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하다 말했던 게 지금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런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라는 건 역할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요 동사들 있죠. 요 동사들은 목적어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어는 명사 아니면 대명사니까 목적어와 요 동사 간에는 반드시 이게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런 식의 동사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강조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배웠었냐면 분사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봐요. 목적어와 동사 간의 관계가, 내용 관계가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이렇게 쓰면 맞는데 만약에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동사 목적어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랬을 때는 5형식 동사 어떤 동사든 상관없이 무조건 목적격 보호 자리엔 PP, 과거분사를 쓴다. 요게 마지막 설명이었어요.
자, 여기를 정리를 잘 하세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렇게 쓰면 되고, 동사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각각 골라서 쓰면 되고, 만약에 동사 목적 관계가 성립이 됐으면 오형식 동사 뭐가 오든 또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지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설명 없이 바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여기서 텔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무슨 동사 형태를 쓸 거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텔은 바로 여기에 어디에 속하냐면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과거분사 오는 경우는 아예 없죠, 선택지에. 그럼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 선택지에 없으니까. 그러면 텔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온다 까지는 됐죠. 그리고 당연히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나중에 필요하면 해석을 해보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2번에 ing 붙은 거 안 되고요. 여기도 ing 붙은 거 안 되고.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 자, 그 다음 이제부터는 또 동명사와 관련되는 거예요. quit라는 단어 뒤를 보니까 부정사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또 동명사가 나왔죠. 바로 이건 어디서 배운 거냐면 동명사 파트에서 배운 거예요.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냐. 그게 이제 이 문제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때 외우라 했던 게 있다고요. 그걸 잘 떠올려서 quit는 뜻이 부정적인 뜻이에요. 중단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quit 다음에 smoking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담배를 끊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quit는 중단하다라는 뜻이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해서 외운 거예요. 답은 4번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 풀면 돼요. 자, 다음. 또 이제 문제, 이제 비출친 부분에 알맞는 말 써라 이건데, 이제 이런 식 문제, 이 직접 문제는 마지막에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택지를 먼저 보라고요. 선택지를 봤더니 이건 이제 일부러 오지선다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오지선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도 오지선다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지선다면 사지보다는 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경우의 수를 좀 넓혀 놓으려고 그냥 5개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선다로 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say, talk, speak, 그 다음에 tell, 이렇게 해서 다 말하다거든요. 이것도 이제 교재 1장하고 2장에 이제 쭉 정리가 돼 있는데, 말하다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봐요. 특징들이요. say는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주로 삼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주로 대절이 뒤에 목적어로 많이 오고, tell은 say와 비교를 하자면 사형식 동사예요. 그런데 사형식 동사가 우리가 이제 수요동사라고 배웠었죠. 사형식 동사는 당연히 삼형식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서 본 것처럼 오형식도 가능해요. tell은 목적어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는 그런 오형식. 요런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나왔지만 tell은 자동사로도 쓰여요. 자, 다음. talk는 대부분 자동사예요. 다음, speak는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자동사로 쓸 때는 뒤에 전치사가 to나 of가 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면 speak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뭐에게 말 걸다. speak 다음에 만약에 of가 나오면 언급하다. 이런 뜻으로. 그런데 speak가 만약에 타동사로 쓰였다. 그럴 때는 좀 제한적이에요. 아무 목적어나 자유롭게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뒤에 목적어 자리에 언어명이 와요. 그래서 이 언어명이 바로 목적어 되는, 예를 들어서 speak English 이렇게요. 자, 이게 바로 말하다류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특징이 생각이 나면 이제 문제로 가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slightly는 부사고요. 요 하프가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이제 숫자의 일종이죠. 숫자 앞에 오버가 나오면 부사예요. 뭐뭐 이상이란 뜻으로. 그리고
half of the population. 이게 문장의 주어. 그 다음에 of that reason은 또 수식어.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그럼 이게 문장의 주어.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나왔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등위상관 접속사라고 both A and B. 근데 보니까 여기 English, Spanish 이게 바로 이거죠. 언어명. 그래서 답은 speak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지선다로 해놓은 이유예요. 이렇게 이제 동사의 특징을 먼저 알았으면 1번, 2번, 4번은 안 되죠. 그럼 이제 답은 3번 아니면 5번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수일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s를 붙였으니까 주어를 단수 취급한 거고, 여기는 안 붙었으니까 주어가 복수란 얘기죠. 그러면 half of the population이 주어인데 요걸 이제 동사의 수일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예요. 동사의 특징도 알고 수의 일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자, 기억나나 보세요. 요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근데 이제 공부가 약간 부족한 학생들은 저런 걸 힌트로 잡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분수가 바로 부분을 뜻하는 명사예요. 부분을 뜻하는 명사는 수결정을 못해요. 부분을 뜻하는 명사는 반드시 of 뒤에 명사가 또 나오거든요. 부분을 뜻하는 명사는 결론이 of 뒤에 명사에 수일치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치 파트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half of the population 네 단어를 주어로 보더라도 수의 일치는 the population에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단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음 4번. 4번도 방금 말한 것처럼 선택지를 보니까 다 말하다류가 왔죠. 그런데 이제 4번은 이런 거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암기하는 수밖에. 무슨 얘기냐면 주어 자리에 my watch라고 나왔죠. 뒤에 5 o'clock이라고 시간이 나왔고, 이 my watch 5 o'clock 여기 어떤 동사를 쓰면 이게 뜻이 이런 거니까 이건 관용적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5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내 시계는 5시를 가리킨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뭐뭐를 가리키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say.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해석 연습을 해야 돼요. My watch says 5 o'clock. 그러면 내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론은 5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답은 1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암기하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선택지를 또 먼저 보면 touch라는 단어가 쭉 변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동사 형태고. 그럼 이제 아래 문장만 봐요. I'는 I will의 줄임말이고 요 let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요게 바로 사역동사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는 일단 못 써요. 그럼 4번은 안 돼. 그 다음에 사역동사가 나오면 뒤에 ing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 나올 때는 ing 나와도 틀린다 이렇게 하세요. 독해 문장에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독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1번 아니면 3번 두 가지가 남는 거죠. touch라는 동사 원형, be라는 동사 원형. 그러면 1번과 3번의 차이가 뭐냐? 방금 전에 말한 거예요. 여기다가 touch를 썼을 때, 자, 여기다가 touch를 썼을 때 만약에 목적어 the papers와 요 touch 있죠? 요 관계가 만약에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답은 touch. 근데 만약에 동사 목적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pp를 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be touche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번과 3번은 능동과 수동의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이 관계냐 이 관계냐가 답이에요. 만약에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면 1번이 답이고요. 3번은 형태가 조금 낯설겠지만 의식하지 말고 어차피 4개 중에 고르는 거니까 만약에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페이퍼에 s를 붙이면 서류, 그 다음에 터치의 뜻은 건드리다. 그러면 서류가 건드린다, 서류를 건드린다. 아랫게 내용이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서류를 건드리지 마라. 예, 물론입니다. 서류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답이 3번. 6번. 선택지를 보면 또
동사의 변형들이면서 이렇게 전사들이 이제 또 섞여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으면 이제 문제로 올라가서 분석을 해야죠. 문장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동사를 먼저 문장의 동사를 찾는 게 문장 분석을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게 동사잖아요. 그러면 앞에 grandmother 요게 주어겠지. 가족명이기 때문에 앞에 아무런 관사를 안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because부터 accident까지는 부사구, grandmother가 주어, will forbi드가 동사, 그 다음에 and가 연결하는 건 me와 my brother, 그리고 이제 동사 형태가 왔죠. 이 문제는 약간 이제 문제상으로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영어가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이렇게 이제 되는데 되게 이제 미국식 영어를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들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에는 발음의 차이도 있고 단어의 뜻의 차이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은 있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차이도 좀 더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실용적인 영어가 바로 미국식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식 영어가 되면서 영국식 영어에서 약간씩 변화되는 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전을 보다 보면 6번 정답은 답이 딱 하나가 돼요. 주로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된 사전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최근에 그 사전들을 보면 미국식, 영국식이 이제 같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 또 영국식으로 써놓은 영어 사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6번 답은 2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피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럴 경우가 많아서 이런 6번 문제가 예전에 문제화 됐던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는 나올 수는 없다고 보면 돼요. 다만 그냥 이렇게 용법 하나를 구별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6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오류예요.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 그러니까 문제가 틀렸다고 봐야 돼요. 답이 2개예요. 답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라고요. forbid라는 단어도 우리가 배웠고 prohibit라는 단어도 배웠는데 prohibit은 목적어 다음에 from ing 이렇게 오는 3형식 동사였고요. 방해 금지. forbid도 prohibit과 뜻은 똑같은데 용법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배웠고 forbid와 prohibit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배웠죠. 바로 prohibit 뒤에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forbid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요 위에 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식 영어예요. 이래서 답은 4번이구나 라고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금방 나올 건데 forbid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바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표현도 있지만 이제 영국식, 미국식 다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forbid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1번도 정답이라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6번 문제는 예전 기출문제로 4번을 정답 처리했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식으로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합을 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6번 답은 4번인데 1번도 답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용법만 알아두세요. 자, 다음 7번. 선택지를 보면 또 힌트가 금방 드러날 거라고요. 선택지를 보니까 allow부터 이렇게 쭉 나왔죠. 여기서 보면 1번과 2번에 있는 allow와 cause는 준준사역동사고요. 다음에 3번과 4번에 있는 let과 head는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이제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힌트가 이제 바로 나왔죠. 그럼 이제 문장으로 가요. Does your husband? 그래서 지금 의문문이구나 라는 거 알았고 여기 다음에 you 나오고 동사 원형 왔죠. 그리고 spend 뒤에는 또 your household money 라는 이제 spend의 목적어가 나왔고 요게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 그럼 이제 2번, 3번 아니면 4번이죠. 근데 우리가 사역동사 요 let과 head는
거의 동의어처럼 배웠지 차이점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데서 이제 기본적인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문문 아니에요. 요거 조동사잖아. 그럼 여기 동사 원형 와야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답은 3번. 지금 우리 7페이지부터 문제를 풀어서 지금 8페이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7페이지 했고 이제 8페이지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다음에 8번. 여기 또 말하다류의 동사가 또 나왔죠. 그런데 1번하고 3번은 그랬는데 2번과 4번은 또 말하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처음 풀 때는 사실 이런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문제를 자꾸 풀다가 자꾸 막혀봤던 학생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어려웠지만 우리 이론서의 동사의 종류에 문법 연습 문제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법 연습 문제가 맨 처음에 풀 때는 정말 손도 못 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푸는 학생들은 바로 이런 문제는 쉽게 풀어요. 이런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런 문법 연습 문제를 단원별로 주관식처럼 넣어뒀던 거예요. 자, 뭐냐면 say와 describe과 announce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say와 tell의 제일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tell은 사형식이 가능하지만 say는 사형식은 안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니까 답이 뭐구나 그냥 바로 드러나 버리잖아. 문제를 봐요.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them, 다음에 the answer. 그러면 그들에게 그 대답을,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안 되고 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안 외워졌거나 그런 학생들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B번, C번을 풀 건데 설명을 절대로 먼저 들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설을 듣고 해설에서 자기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정리했다가 다시 복습들 하고 이렇게들 하세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